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장경석이고, 지금부터 C 언어,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틀어놓았습니다. 먼저 이 주석 부분이 한 줄 주석, 이렇게 하는 게 나와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안 주는데,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사용자, 때때로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원칙들에 근거해서 하면 좋다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주석을 쓰는 방법이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그 줄에 대해서는 주석으로 반드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슬래시랑 아스타리크까지 쳤는데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에서 지정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여기 안에서 이것은 주석입니다 라고 치고 여기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닫기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캐릭터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같은 줄인데 이 부분은 주석 처리가 됐고 이 부분은 위쪽에 있는 겟 캐릭터 똑같이 주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C 언어에서는 이렇게 간주를 하는데 우리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빌드를 하기 전에 혹시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잠깐 꺼두는 것이 프로그램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빌드업 했을 때 자, 빌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가 실행되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터키를 한번 이제 다시 선택해서 요 커서가 생겼습니다. 엔터키를 한번 누르고 저번 시간에는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 바로 프로그램이 종료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한 번 더 눌러야지 겟 캐릭터 엔터키 한 번에선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고 두 번째 가서야 겟 캐릭터하고 엔터까지 쳤을 때 여기를 가고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을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유튜브에는 올리지 않은 상태고 주변의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에게만 동영상을 보내줬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의문을 갖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잠시만 일시정지하고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진 것이 컴퓨터 사양과 무게 그리고 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17인치 MSI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거를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하기엔 많이 불편한 것이 맞습니다. 정말로 이게 무게보다도 일단 부피가 크다 보니까 가방의 경우에는 위쪽 부분이 뜯어진 상태이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하는 그런 분들께는 좀 큰 크기의 노트북보다는 좀 작은 크기의 한 14인치, 15인치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17인치까지 나오고 아예 뭐 가방이나 그런 것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다른 문제점이 C 언어를 왜 입문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C 언어라는 거는 가장 오래된 언어는 아닙니다. 이거 이외에 뭐 B 언어, A 언어 그렇게 있었고 파스칼 같은 경우가 이제 C 언어의 조상격이라고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언어를 요즘 많이들 입문 언어로 사용하는 이유가 C 언어는 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죠. 대신에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로 학원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써보기도 했는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비전공자를 위해서
좀 치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선언이나 정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고, 자바 같은 경우에는 객체 지향입니다만 절차 지향형, 그러니까 이런 시언어를 하지 않고 객체 지향을 하기에는 조금 헷갈리고, 그러니까 숙련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객체 지향을 쓴다는 거에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아마 시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시언어, 그러니까 C++로 나간 이후에 C샵으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프로그램의 변천사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보지 않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소스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생기기도 하지요. 아마 여러 가지로 학습하기에는 적합한 언어라고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커리큘럼을 따로 짤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제가 배운 것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프로그램 언어를 하든 결국 자기가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으니까 이제 프로그래머로서의 입문을 시작해 봅시다. 자, 이게 오늘 커리큘럼 대충 설명해 드린 건데, 이게 주석, 어노테이션에 대한 보충 설명 부분이 있습니다. 한 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블록 단위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석을 쓰겠습니다 라고 정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솔직히 프로그램 언어가 뭔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그냥 첫째 시간이기도 하고,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제 강의가 어떻게 될지 설명해 드리는 거에 좀 치중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프로그래머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가 무엇인지, 이거를 왜 우리는 코드를 써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언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일단 프로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컴퓨터 보시면 하드디스크 있고 램 있고 CPU 있습니다. 거기에 뭐 추가적으로 사운드 카드 달리고 그래픽 카드가 달리고 뭐 램 카드가 달리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드디스크, CPU, 램이죠. 적어볼까요? 자, 보시면 하드디스크, CPU, 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CPU가 제일 비쌀 거예요. 뭐 요즘은 그래픽 카드도 그렇게 올라오긴 하는데, 자, 보시면 하드디스크가 쉽게 말하면 저장 공간이죠. 지금 키보드 책상 배치를 바꿨더니 키보드가 많이 안 좋은 편이에요. 손목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CPU는 쉽게 말하면 계산기입니다. 이쪽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 램 부분은 요즘 많이 값이 싸졌죠. 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쓸 작업 공간입니다. 자, 이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짜서 돌리게 됩니다. 하드디스크엔 프로그램 원본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쓴 거가 하드디스크에 텍스트 파일 요 위치에 들어가 있죠.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보던가? 제가 졸업을 하면서 좀 포맷을 했더니 이게 설정이 날라가서 이게 아닌데, 잠시만요. 아마 이렇게 해서 상위 폴더에 보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 소스 코드라는 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연결 프로그램으로 메모장을 켜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우리가 썼던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자, 여기에서 수정을 하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다시 불러오게 되어도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드디스크에 우리 프로그램 코드가 들어가 있고 CPU에서 직접적으로 돌려야 되는데 하드디스크에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책장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책 같은 걸 모조리 다 꺼내놓고 그러니까 책상에다가 지금 쓸 것만 가져와서 CPU로 직접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이레벨 코드,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하이레벨 언어와 로우레벨 언어가 있습니다. 랭귀지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쓰는 언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글이든 영어든 뭐 이런 식으로 써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읽을 수가 있죠. 직관적으로 보고 확인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이걸 못 알아들어요. 왜냐? 컴퓨터가 쓰는 언어는 여기 보시면 이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컴퓨터 구조론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CPU 내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 IT 융합공학부라고 해서 어디 대학교에서 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거를 그냥 그 스캔을 뜨거나 촬영을 해서 올려버릴까 했는데 이게 또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서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어를 인출해서 실행하는 사이클이 있죠. 자, 거기에서 조금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그 컴퓨터 구조론에 있는 그림에 거의 그대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예, 뭐 하여튼. 자, 보시면 이 부분이 어셈블리라고 해서 로우 레벨 명령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놓은 부분, 그 설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프, 뭐 add, sta, load 이런 식으로 쓰는데 우리는 C 언어에서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C 언어 자체는 하이 레벨 명령어입니다. 사람이 읽을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게 하이 레벨이에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읽고 쓰고 수정하고 조금 정의랑은 다른데 일단 실무자 입장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레벨은 불가능. 대신에 컴퓨터가 읽고 쓰고 하면서 여기 보시면 제어 유닛들 ALU 이런 식으로 CPU가 직접적으로 가동하는 부분, 그쪽 부분은 이제 어셈블리 프로그램으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이진수입니다. 자, 그래서 로드가 있을 때 250번 명령어를 가져다가 주소값을 참조해서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아까 전에 보시면 출력단에 혹시 이게 안 나오시는 분 보기 부분에서 보시면 출력이라고 있고 왼쪽에는 솔루션 탐색기도 여기에서 끄고 키고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토글이라고 하죠. 자, 보시면 여기서 exe 파일이 있고 pdb 뭐 이런 파일이 나오는데 아까 전 그 파일을 보시면 디버그에서 디버그가 아니죠. 좀 상위 폴더로 한 칸 올라가서 디버그 보시면 여기 exe 파일이 있습니다. exe 파일이 뭐냐? exe 파일이 쉽게 말하면 이제 어셈블리를 바꿔서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실행 파일에 나오게 되죠. 그걸 묶어놓은 것이 ex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아니죠. 프로그램 카운터 뭐 그런 내용 초심자한테는 너무나도 복잡한 내용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어셈블리 자체에 좀 깊게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는 이진수 집합입니다. 0101로 나가는 그런 애들이에요. 머신 코드라고 머신 랭귀지, 머신 코드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는 건 하이 레벨로 짜는 겁니다. 로우 레벨로 짜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뭐 비트 계산해야 되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게 주가 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사람이 읽고 쓰고 가공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서 C 언어라는 틀에 맞춰서 쓰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제 이 그 빌드 과정을 거쳐서 이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
로우 레벨 언어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막 연산을 해서 결과값을 뽑아내게 되죠. 자, 이 과정이 그 컴퓨터 구조론 책의 52페이지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궁금하신 분은 좀 살펴보시는 걸 권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셈블리라는 부분을 좀 더 깊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보시면 이쪽 위쪽에 있었을 텐데, 자, 로드, 스토어, 애드, 점프 이런 식으로 하죠. 여기에서 이걸 실행하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어셈블리 쪽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를 왜 굳이 알아야 되느냐? 어셈블리보다도 지금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솔루션 플랫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X64, X86이 있는데, 이게 64비트, 32비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 보시면은 아마 전공이신 분들은 3, 4학년 되면은 프로세서를 다루게 되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다루면서 아마 알게 되실 건데,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비트 수,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는 비트 수, 그거에 따라 32비트, 8비트, 16비트, 64비트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X64가 64비트고 X86이 32비트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저는 32비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비트 수라는 건 쉽게 말하면 작업 공간에서 구획을 나눠 놓은 건데, 64비트가 32비트보다 크겠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크게 나눠졌던 덩이를 32비트로 들고 오면 잘라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파손이 일어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32비트에서 64비트로 들고 가면 그 조각들이 너무 작아서 64비트에선 인식을 못하거나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픈CV 같은 경우에도 이제 32비트, 64비트 이런 식으로 버전을 나눠서 뭐 라이브러리나 그런 파일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4비트가 항상 좋은 것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64비트 OS, 그러니까 윈도우 8, 윈도우 7, 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64비트 운영체제가 나온 것 자체가 그 램 기능이 뭐 32비트에서 인식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래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4비트로 넘어갔다고 해서 뭐 기깔나게 뭐 완전히 방식이 바뀌고 그런 게 아닙니다. 좀 더 크게 쓸 수 있고 많은 것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죠. 이 부분은 그 가비지 콜렉션 부분이나 선언, 정의 이 부분에서 좀 더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거 X86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어셈블리라고 이렇게 적어두게 된다. 어셈블리를 우리가 공부할 건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쓸 줄은 알고 있는데 생산성이 정말로 그 뭐랄까, C 언어도 생산성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이걸로 게임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그래픽을 입히는 데만 몇천 줄이 소모될 수가 있는 되게 좀 생산성이 낮은,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요구하는 줄수가 많고 복잡한 기능이 필요해질수록 생산성이 낮아지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그 보장된 효율성을 봤을 때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낮은 언어예요. 대신에 그만큼 꼼꼼히 볼 수 있어서 C 언어를 쓰는 건데, 어셈블리는 정말로 그 생산성 같은 게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거의 뭐랄까, 그건 심각하죠. 그러니까 뭘 반복시킬 수도 없고 반복시키기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계속 뭐 주소값을 찾고 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헬로우 월드라고 썼던 이 부분 구현하려면 한
100줄, 200줄로는 안 끝날 거예요. 아마 보시면 다시 컨트롤 F 눌러서 실행했을 때 요 그 도스 창이라고 하죠. CMD 창을 불러오는 데만 한 200줄 가량 소모가 되는 되게 좀 생산성이 낮은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저도 이거를 깊게 배우진 못해서 이렇게 단정 짓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셈블리라는 게 있다 내지는 이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컴퓨터가 이걸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도록 합시다. 헬로우 월드라는 게 아마 개발자들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부분인데, 파이썬을 배우든 C++를 배우든 자바를 배우든 뭐 고 언어를 배우든 어쨌든 시작은 이거일 거예요. 헬로우 월드, 안녕하세요 세계, 그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C 언어랑 C++의 차이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윤성우의 열혈시 프로그래밍 책을 언급을 드렸는데, 이거를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기에는 저작권 때문에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목차만 조금 따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헬로 월드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주석까지 역시 여기서 주석이 거의 처음에 나와 있죠. 자, 그리고 printf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인데, 이런 거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 이런 부분이 나와 있고, 데이터 표현 방식, 그리고 상수 자료형 나오게 있고요. 그리고 뭐 반복문 나와 있고, 이제 펼쳐보기로 하시면 이제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기본 기초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를 사용자가 직접 적용하고 쓸 수 있을 때까지가 이제 파트 1. 여기까지 하면 이제 프로그래머로 한번 짜봤다, 내지는 한번 발을 들여놔봤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인터와 배열의 시작이라고 해서 여기 부분부터 좀 진입장벽이 조금 있는 편이죠. 요즘은 그 가르치는 테크닉도 어느 정도 좀 확실히 좀 다져져서 여기서 그만두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배열 다음에 포인터가 나오고, 포인터 다음에 주소값 가지고 포인터 함수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포인터와 배열이 나오게 되고, 여기까지 해서 딱 기초를 어느 정도 다졌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좀 심화 과정이자 좀 지역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조체는 지역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게 문자열 관련해서 자주 쓰는 함수 뭐 그런 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료형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입출력, 파일에 대한 입출력 그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관리, 동적 할당, 여기에서 이제 가비지 컬렉션 부분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프로세서, 그리고 헤더 파일과 전체적인 시스템 디자인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C 언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장 입문자들의 정석적인 코스예요. 제가 좀 놀랬던 거는, 처음 봤을 때 놀랬던 거는 이거 그 문자열이 왜 갑자기 여기에 나와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뭐 이후에 있을 예제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사용이 되니까 아마 여기에 기술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C++입니다. 열혈 C++ 프로그래밍인데, 보시면 프린터 스캔F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저도 이거에 익숙해져서 프린트F 스캔F를 하다 보면 좀 제가 공부를 해야 되고 되게 편리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OOP라고 해서 객체 지향형 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슬슬 시작을 하죠. 객체 지향형이 도입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클래스, 캡슐화 나오게 되면 이제 가독성에 대한 부분을 슬슬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상속 들어가고 다형성, 그 다음에 오버로딩 들어가는 순간 이제 초심자한테는 무리다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자료 구조, 아니, 그, 열혈 C++ 들어가는 서문에 보시면, 윤성이 강의하시는 분께서도 C 언어 책을 떼고 왔다는 걸 전제로 책을 기술하셨다고 고지를 하고서 진행을 하십니다. 보시면 그게 맞기는 해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리자면, 보통 플러스라는 거는 보통 C 언어에서 플러스 이퀄 예를 들어서 i 라고 i 라고 했을 때 이거는 i는 i 플러스 1과 같은 뜻입니다. C 언어에서. 자, 근데 C++이면 뭐가 될까요? C 플러스 1과 C는 C 플러스 1이죠. 웃기는 얘기 같은데 이게 사실입니다. C++은 C 언어에서 조금 갖다가 붙인 거예요. 뭐를? 객체지향형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높이고 좀 프로그래머의 편의를 봐주고 뭐 그런 게 조금 늘긴 했는데 좀 더 안정성이 있고 그렇죠. 자, C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C++이에요.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여기에서 아직 C 언어를 모르실 테니까 이렇게 해보죠. 그럼 얘는 뭘까요? 이거랑 결과는 똑같겠죠. 결과는. 근데 이렇게 쓰면 C#이 됩니다. 아마 뭐 전공을 하시는 분이면 알 텐데 C#이라는 언어가 좀 뭐랄까 좀 최근에 나오기도 했고 최근에 좀 대두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생산성이 높아서 각광을 받고 있는 언어예요. 근본은 C입니다.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해드리면 전체 그 C#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면 그 안에 C++이라는 것이 안에 들어가 있고 C++ 안에 C 언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C++이랑 C랑 차이는 요거예요. 그리고 우리 맨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 때 cpp.cpp라고 되어 있는 거를 .c로 바꿔서 이렇게 진행을 했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C 언어의 기초를 다져야 C++를 하실 수 있어요. C++의 기초가 있어야 C#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C#까지는 배우진 않았고 이게 좀 위치가 애매한 언어라 저는 바로 그 파이썬 쪽으로 넘어갔죠.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고 언어라고 해서 있는 건데 고우라는 언어는 그 C 언어를 개발한 그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한 그분이 고 언어라고 해서 다른 언어를 하나 더 만드신 건데 여기 보면 설계자 부분에 들어가게 되어 있죠. 예, 보시면 되게 최신에 나왔어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고 제가 알기로 절차 지원은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쌓아 올린 최신의 그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언어처럼 뭐 생산성이 나락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셈블리보다는 당연히 월등하게 좋고 그런 언어긴 하지만 아마 좀 제 강의를 들으시고 뭐 좀 심화 과정으로 아니면 다른 언어를 하고 싶으시다면 파이썬이나 고 언어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이 거의 다 되어 가기도 하고 뭐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소개 부분은 오늘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커리큘럼은 윤성우 강사님의 이 과정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복습 잘 하시고 뭐 제가 한 강의를 뭐 달달 외워야 되느냐 그런 질문도 받았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저는 항상 이 강의를
찍을 때마다 최대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복습 없이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